안녕하세요. 현직교사 간절히 원남입니다. 오늘은 컴퓨터공학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학과 설명을 드리자면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인베디드 시스템 등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려고 공부한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학과로는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컴퓨터정보학과, IT공학부, 컴퓨터융합공학과가 있습니다. 학과 설명을 보면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 그리고 관련된 지식들을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알면 좋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이 관심사와 요 학과 설명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지식들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생기부에 녹여내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목록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강의 목록이 지금 리스트가 나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학 및 실험, 미적분학, 컴퓨터공학개론, 기초공학 설계, 프로그래밍 기초, 정보통신 기초, 창의전공학 설계 입문, 컴퓨터 응용 및 실습, 확률 및 랜덤 변수, 이산구조,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알고리즘. 자, 뒤에 쭉 보시면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까지 이렇게 많은 강의를 배웁니다. 여기 단어나 이 강의명을 보면 굉장히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고 어렵죠. 하지만 컴퓨터공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강의 목록에 적합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과 기초적인 실습 등을 해봄으로써 전공 적합성을 넓혀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으로는요. 전자계산기사,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전자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가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를 많이 딴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관련돼서 필요한 것들을 고등학교 때 좀 기술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대학으로는요. 서울권에는 건국대부터 홍익대까지, 수도권에는 가천대부터 한국외대까지, 지방에는 강원대부터 한남대까지 있습니다. 한국외대는요. 왜 수도권으로 넣었냐면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일단 넣었고요. 그리고 이 웬만한 대학에서는 이 컴공학과를 많이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컴공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IT 융합인재를 지금 나라에서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대학에서 학과를 신설하고 있고 또 지금 4차 산업 시대에는 이 인공지능을 배제하고서는 이 이론 자체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또 이 AI 쪽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기자 전형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컴퓨터를 조금 잘하고 수학적인 능력이나 물리적인 그 역량이 있다면 정말 그쪽으로 그 실기 위주, 그러니까 뭔가를 발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해본다던가 앱을 개발한다던가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던가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적 합성에 부합하는 비교과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진로로는요. 프로그래머, 시스템 전문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게임 기획 전문가, 정보통신 기사, 창업, 가상현실 분야 전문가, 연구소, 웹 개발자, 게임 개발자, 대기업 입사 등이 있습니다. 컴공을 나오면요. 물론 대학이나 학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그 경험과 또 자격증과 그리고 어떠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느냐의 유무가 그 진로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다양한 배경 지식과 실질적인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가서도 실무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합격 전략으로는요. 수학 성적 우수해야 하고요. 수학과 물리에서 컴퓨터 관련 주제로 발표와 수업 내 연계 심화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또 컴퓨터 관련 수상, 또 동아리에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을 드러내야 하고요. 영어 성적 및 또 영어 관련 대회와 영어 관련 활동에서 역량을 드러내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야 되는 또 과고요. 수학적인 수리력이 있어야 되고 물리에서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적인 학력을 갖추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합격자들을 보면 뭐 자격증이 있고 실무적인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물리 성적이 낮으면 그 좋은 학교들을 입학하는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실무적인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특기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스카이를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과학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활동으로는요, 경기 꿈의학교나 거점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수업을 수강을 하면 좋고요. 또 학교에서 코딩 멘토링을 직접 해본다거나 또 동아리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아두이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또 앱을 개발하고 또 동아리 관련 홈피를 제작을 해봄으로 인해서 실무적인 능력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프로그래밍, 로봇 제작, 또 드론 운영, 또 3D 프린팅, 웨어러블 연구를 통해서 이 컴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독서로는요, 처음 배우는 딥러닝 수학, 인베디드 레시피, 프로그램으로 사는 법, Y정보통신, 컴퓨터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는요, 미적분, 기하, 또 학통, 수학에 있어서는 사실 미적분이나 기하나 학통이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선택을 하면 좋고요. 뭐 등급이 좋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물리, 영어, 또 정보 과목에서 그 특별히 본인만의 역량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세특 주제로는요, 국어에서는 인공지능과 환경 문제, 비문학 지문에서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차 산업 시대와 AI, 딥러닝,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 그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겪으면서 인공지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언어 체계의 전달 효과에 대해서 또 이 언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수학에서는 이산수학의 실생활 연계, 정수론과 알고리즘, 선형대수와 방정식으로 보는 게임, 코어 수학, 자율주행차와 베이직 규칙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목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떠한 수학적인 기본 지식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컴퓨터에 필요한 지식들이 같이 믹싱이 되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리고 본인이 잘하고 또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학에 있어서는 그 컴퓨터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과 연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탐은요, 이진법과 양자 컴퓨터, 사진법과 위상물질, 블록체인으로 푼 타이타닉 보험금 계산, 회로 이론, 데이터 마이닝 의료, 단층과 다층 펍세트론, 파이썬 코딩으로 다중 신경망 구현. 자, 단어만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 단어나 의미나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뭐 물리나 화학이나 그 응용을 해서 지금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또 과학 시간에 또 발표를 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습니다. 영어는요, 딥러닝을 활용한 영어 단어, 구글의 딥러닝 활용 번역, AI 가상 영어 회화 교사 출연, 그 다음에 코딩 빈출 단어, 미국 코딩 교육 현황. 미국은 하루 1시간 전체 학생들한테 코딩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코딩을 그 학생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 선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이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부분을 또 영어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아리는 또 이과에서는 꽃이죠. 학교 내 IoT 개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IoT를 연구를 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인베디드를 활용한 탈의실 사용 가능 프로그램 제작, 또 동아리 앱 제작, VR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연구, AI를 활용한 발명품 제작, 아두이노를
화학이라던가 물리라던가 아니면 환경으로 연결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서 새로운 어떠한 아웃풋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요. 보통 제가 세특 주제를 드리는 것들은 합격한 친구들의 어떠한 그 주제를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합격한 친구들의 주제와 제가 조금 더 구글링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합격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컴공이요. 사실 뭐 컴퓨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수학만 잘한다. 그렇게 해서 가기는 이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워낙 그 남학생들 중에서 매니아층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뭐 나라에서 워낙 인재를 이쪽 방면으로 양성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면서 터득하고 능력을 쌓은 친구들은 훨씬 더 역량을 고등학교 와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리고 물론 전형도 많아지고 인원도 많이 뽑지만 얼마나 난이도가 높으냐, 그러니까 실력이 얼만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컴공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지식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이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컴공을 가는 아이들을 진학 지도를 해보면 정말 와, 학생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가?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땄는가?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거나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실질적인 실무 경력과 수, 과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실질적인 어떤 실력이 좋다면 소프트웨어 전형을 준비를 하시고 생기부가 전체적으로 좋고 성적이 좋다면 학종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그 실력들이 천차만별이고 공부량이 굉장히 많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요즘 컴공이 대세니까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으로 가서는 뭐 만약에 교과로 붙는다 하더라도 가서 견디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매니아가 많고 너무 뭐 컴퓨터 천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서 굉장히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공에 관심이 많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가시면 실무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